내가 사랑하는 전쟁 영화들의 고증이 이 모양이라니. 수준 높은 고증으로 유명한 전쟁 영화들도 사실 고증 오류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컷입니다. 거기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명작으로 손꼽히는 전쟁 영화들을 좀 까는 날입니다. 아마 몇몇 분은 이 정도 고증 오류는 극의 전개를 위해서 넘어가줘도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명작들의 고증 오류를 감히 분석하는 이유는 총덕, 밀떡으로서 단순히 이 영화들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영화를 두 번 즐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숨겨진 OKT 고증 오류가 더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깔 영화는 거장의 올리버 스톤 감독의 1986년작 플래툰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병사들 간의 심리적 묘사와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순수함을 상실하는지를 탁월하게 표현했고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79년작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나오죠. 이것과 함께 액션 영화로 치부되던 전쟁 영화를 명작의 반열로 격상시킨 영화들 중 하나이죠. 또한 저예산으로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고증을 문제 삼아선 절대 안 되지만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 중 일부가 사용하는 군장도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들이 착용한 앨리스 군장은 1970년대에나 보급이 되는 모델로 역시 극의 배경인 1960년대에는 보급이 되지 않았던 모델이죠. 또한 이 영화도 베트남전 영화의 고증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돌격 소총이 AK-47으로 통일되어 나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당시 중국제 AK-47 Type 56를 주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AK-47 뿐만 아니라 SKS 카빈이나 무신 나강, 아니면 프랑스군에게 노획한 소총까지 다양한 총기들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증이 안 돼 있죠. 또한 일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소대원들이 정글에서 한 줄로 이동을 할 때 너무 붙어서 이동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글에서 소대가 한 줄로 좁은 길을 빠르게 이동할 경우에는 적의 매복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원 간 약 5m에서 10m 정도를 따로 띄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전술 이동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크린에서는 이동하는 소대원들을 한꺼번에 한 씬에 담는 것이 감독의 연출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까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둘째로 역시 영화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8년도작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영화는 특히 handheld 카메라 기법으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전쟁 영상이 돋보이는 그런 전쟁 영화로, 이후에 여기에서 뭉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배우인 톰 행스가 고증에 충실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파시픽 같은 전쟁 드라마들을 제작할 수 있게 길을 내어준 그런 효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 초반에 나온 노르망디 상륙작전 씬에서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는 보병들이 독일군의 MG42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살당하는 씬이 있는데요. 물론 많은 수의 전차들이 상륙 초기에 침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적은 수의 전차들이 상륙군과 함께 해변에 상륙하긴 했었죠. 즉, 상륙작전 당시 전차가 이동식 엄폐물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력 지원도 어느 정도 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오마하 비치 상륙작전의 잔혹함을 짧은 시간 내에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전차는 출연하지 않았고 보병들의 활약만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죠. 사실 이 오마하 비치에서 3,0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륙작전 초기에 대다수의 전차가 높은 파도에 의해 침몰을 했고요. 독일군이 설치해 놓은 해안 장애물을 피하려고 밀물이 아닌 썰물대 상륙을 감행했기 때문에 보병들은 몇백 미터나 되는 개활지를 별다른 엄폐물 없이 달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고증 오류는 독일군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실 미국 밀떡들 중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군 복색 고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죠?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 영화에서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게 독일군복 고증 때문이 아니고 바로 독일군의 헤어스타일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군의 헤어스타일은 당시 이렇게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딱 붙인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었었는데요. 스필버그 감독은 포마드 대신 머리를 빡빡 깎은 스킨헤드 독일군들을 영화에 대거 등장시킵니다. 이는 감독이 삭발한 니오나치와 과거의 독일군을 영화상에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다소 무리한 어떤 미장센이었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독일군의 티거 탱크를 밀러데이의 이 M1911과 함께 파괴했던 연합군 항공기 기종은 P-51 머스탱입니다. 물론 P-51 머스탱이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상징적인 전투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고증에 충실했다면 공냉식 엔진을 사용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지상 공격 능력이 탁월했던 P-47 썬더볼트를 등장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이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영화상에서 P-51 머스탱을 사용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랙 호크 다운,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도 역시 거장인 리들리 스캇 감독의 2001년작이죠. 이 영화는 1993년도에 있었던 모가디슈 전투를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영화라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일부 밀떡에게 까이는 이유는 첫째로 무기 고증 오류 때문입니다. 자, 블랙 호크 다운 의 배경인 모가디슈 전투는 1993년 8월 달에 일어났었죠. 하지만 영화상에서는 일부 고증이 맞지 않는 장비나 무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상의 델타 포스 대원들이 2000년대 초반에나 등장해야 할 ESS 가글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총에는 1995년도에나 출시가 될 에임포인트의 COM-M2 레다 사이트가 장착되어 나오죠. 실제로는 사후 명예훈장에 추서된 랜디 슈거 상사가 본인의 M14의 에임포인사의 3000 혹은 5000 레다 사이트와 AIM-1 적외선 레이저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까지 까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시 델타 포스들은 총열의 길이가 11.5인치로 짧게 제작이 된 단총신 소총인 M733 돌격 소총을 사용했었고요. 제75 레인저 연대 대원들은 총열이 14.5인치였던 M727이나 M16A2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많은 수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프롭건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레인저 부대원들이 M727이나 M16A2 대신 델타 포스가 사용했던 M733를 들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상에서 소말리안들이 한두 발의 RPG 공격으로 블랙호크의 로터를 격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지상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양의 RPG 사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날카로운 사격 실력이 아니고 얻어 걸린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영화 내용에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얼마나 소말리안들에게 인심을 잃고 있었는지 제대로 묘사가 안 됐죠. 설명도 안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맹활약을 펼쳤던 말레이시아군과 파키스탄군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자, 모가디슈 전투 당시에 시내에 고립된 미군 병력을 구조하는 작전에 선봉했었던 것이 미군 제14학 사단과 함께 UN 평화군으로 참전했던 말레이시아군과 파키스탄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군은 전사 1명과 부상자 9명, 그리고 파키스탄군은 2명의 부상이라는 희생까지 치렀죠. 그리고 이들의 희생 덕분에 시내에 고립된 미군은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밀떡들에게 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75 레인저 연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델타 포스의 강력함을 띄워주기 위해
제75 레인저 연대 부대원들을 허접한 알보병 정도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들을 보고 당시 레인저 출신들이 매우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75 레인저 연대는 미군 특수작전 사령부인 소컴의 휘하에 있는 적의 특수부대로 티어 2 특수부대로 분류되고 있는 대규모 부대인데,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젊고 경험이 없는 군인들로 표현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 오늘 다룬 새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군사적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이 명작으로 남은 것은 단지 군사적 고증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전쟁의 본질을 깊게 다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상의 고증 오류를 감히 지적질하는 영상은 계속 제작될 것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